안녕하십니까. 박스오토파입니다. 2월 1일 오후 8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월마트가 드디어 깃발을 꽂고 상승 깃발행이 출발하고 있네요. 예, 데이비드 슈츠는요, 크게 생각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라. 통이 크고 밝고 명랑한 언어를 사용하라. 승리, 희망, 행복, 기쁨을 약속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실패, 슬픔 등의 불쾌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단어를 피하라. 예, 우리나라는 지금요, 국토연구원에서, 그, 아파트 가격이 전월세가 한 4.3%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악마화, 전월세의 악마를 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요, 주거비가 가장 적게 드는 꼴찌 국가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그러고 미국이 어제, KLA 이 주가가 이제 15% 빠졌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이잖아요.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이고 램 리서치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램 리서치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램 리서치도 많이 빠지고요. 예, 그리고 구글 같은 거 볼까요? 구글도 뭐 그럭저럭 빠지고 있고요. 조금 그다음에 인텔도 많이 빠지고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마이크론도 보면은 이 고점에서 큰 음봉을 맞았습니다. 예, 큰 음봉을 맞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50일 신고가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 상품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은 가격이 어제, 은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은 가격이, 이게 뜨는가 모르겠네요. 은 가격이 뜨지는 않거든요. 은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 가격이, 이 국제 은 가격이 30% 빠졌습니다. 은 가격이요. 은 가격이 이 구리 가격이나 돈 가격이나 그런 거 비교하면은 이 은 가격이 30% 빠졌다고요. 이렇게 은 가격이 30% 빠졌다는 거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300% 빠진 거 똑같다고요. 선물을 따지잖아요. 아마 이 은이 시세가 끝났다고 봐야 된다고요. 한꺼번에 이래 빠진다는 거는 세력이 틀어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래 뺄 수가 없습니다. 한 방에 30%를 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요. 은이 선물을 매수했으면은 300%의 손실이 났고요. 은을 만약에 매도를 치으면 300%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은이, 이 고려아연이 뭐 내일 되면 또 대폭락이 나오겠네요. 이 은 가격 때문에. 예, 이 은 가격이 순간적으로 확 고점에서 물리거든요. 아주 은 가격, 금 가격에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은하고 금이 아마 굉장하게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상품 가격 한번 볼게요. 이 은 가격을 보라고요. 이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뺐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은 가격이 이렇게 폭락이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야, 이 보라고 이렇게 세게 맞은 적이 없다고요? 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라고요. 다 세게 맞았다고요. 니켈 같은 거 볼까요? 니켈도 엄청나게 세게 맞았네요. 오, 니켈도 세게 맞았고요. 다 이 세게 맞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금속 관련되는 종목들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예, 곡물 가격도 많이 내리네요. 아, 설탕 가격이 신저가를 까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상품 가격도 좀 그렇고요. 이 유가가 참 세게 올라가고 있네요. 의외로 유가가 셉니다. 유가가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요. 그리고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 어차피
케빈 워시가 된다 생각하고요. 케빈 워시가 되면은 지금 이제 이 환율이 보면은 제가 환율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환율은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래 하다가 여기를 뚫어버립니다. 여기를 뚫어버린다고, 이렇게. 이래 뚫어버릴 겁니다. 환율은요. 환율은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펀더멘탈은 좋은데,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요. 왜냐하면 원화를 갖다가 너무나 많이 풀기 때문입니다. 원화를 많이 풀고요.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다가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 나라에다가 해외에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요. 다 외국에다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랄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이 기업들을 갖다가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그러고 기업인들을 범죄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다가 기업을 안 짓습니다. 노조도 상당히 세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노조가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민노총을 비롯해서 환경단체 뭐 이런 세력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좋은 기업이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한번 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야기를 하면 세게 이야기하면 그 종목들은 다 나가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종목 치고 크게 안 나간 종목이 아마 없을 겁니다. 크게 세게 이야기한 종목들은 다 며칠 몇 날을 이야기한 종목들은 다 나가잖아요. 대부분 다. 지금 보면은 해외 증시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수에서요. 다우가 지금 현재 보면요. 21선을 이탈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요. D랜 가격은 그 역사적인 신고를 냈네요. 그리고 나스닥이 어제 세게 맞았습니다. 나스닥 100이 세게 맞았고요. S&P 500도 세게 맞았고요. 나스닥이 세게 맞았고요. 뉴욕이 세게 맞았습니다. S&P 500도 세게 맞았고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갑자기 세게 치올랐습니다. 픽스 지수도 올라갔다가 내렸네요. 어느 정도 몽이네. 다행입니다. 대만이 지금 이 고개를 숙이는 거거든요. 대만이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거든요. 대만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요. 대만, 독일도 깼고요. 베트남이 또 올라가네요. 브라질도 꺾이고요. 중국 보면은, 브라질도 꺾이네요. 심천 B 주식이 상당히 좋지 않네요. 심천 B 주식이 상당히 좋지 않네요. 자, 심천 A 같은 경우나, 그리고 중국의 상해 지수는 상당히 좋거든요. 상해 지수는 참 좋은데, 심천 G 주식 같은 게 상당히 좋지 않네요. 상해 A 주식, 상해 B 주식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 전체적으로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세게 맞았거든요. 이렇게 세게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세게 들어올 수가 있네요. 한국 펀드도 세게 맞았습니다. 호주도 맞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이 아마 조금 조정한 장세로 들어갈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그림이요. 오늘은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가장 겁나는 주식이 금입니다. 금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 돼버렸습니다. 초토화 됐잖아요. 이보라고요. 금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없잖아요. 금이 이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야, 금이 이래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뺀 적이 역사 이래로 있는가 모르겠네요. 금이 지금, 투매를 만들었거든요. 야, 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세게 맞은 적이 없다고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까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와, 이 금이 아마 시세가 끝난 것 같네요. 예, 금 시세가 끝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야, 금이 반토막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반토막. 예, 결국 금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는요, 뭐죠? 금이 반토막이 난다는 건 중국이, 러시아가, 인도가 금을 갖다가 굉장하게 많이 사모았습니다. 예, 이 금을 반토막을 낸다는 거는 러시아라든지, 예,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러시아가 지금 금을 엄청나게 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재놨습니다. 많이 재놨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에다가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금값이 내려가면요, 그 반대로, 달러가 강세가 될 것 같고요. 예, 금은, 코인도 굉장하게 많이 내렸거든요. 코인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코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코인 가격도 한번 볼게요. 코인 가격. 자,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요. 보십시오.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이 한국 달러로, 한국 원화로 하면 안 된다고요. 달러로 매기 되거든요. 사실요. 보십시오. 그래프를 한번 보라고요. 이래 내리 꼽아버렸다고요. 야, 1년 사이에 최저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요. 보라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52주 신저가라고요. 비트코인이 52주 신저가입니다. 비트코인이 52주 신저가라고요. 야, 굉장히 무섭네요. 비트코인이 현재 52주 신저가고요. 그리고 금은들이 이 폭락이 나오고요. 환율이 지금 1440원이죠.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을 봐야죠. 환율이 1443원이네요. 예, 여기서 만약에 이 가격을 돌파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가격을 돌파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대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연 200억 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안 된다고요. 안 하면 통상에서 굉장하게 손실을 본다고요.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달러를 안 내놨습니다. 시장이요. 개인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거 내려오면요, 개인들이 달러로 사러 들어갑니다. 스마트 머니들이요. 예, 지금 미국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달러를 사야 됩니다. 달러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위험하다고요. 주식시장. 제가 주식시장을 많이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식을 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식을 사지 말고 부동산을 사자고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죠. 주식은 사지 말자. 부동산을 사자. 예, 제가 최근에 제가 굉장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때껏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틀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껏 크게 세게 이야기해가지고 예, 안 간 주식이 없고요. 제가 틀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크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 특히 부정론자들이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라는데 갑니다. 예,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 그 부정론자들이 갑니다. 여기서 아마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긍정론자는 여기 안 부릅니다. 예, 정부 대책을 짜는데요. 예, 그러면은 부동산이 지금
서울이 저번 주에 0.35%가 올랐거든요. 부동산이요. 서울이. 예, 지금 서울에는 전월세 물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습니다. 예,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냐면 토호제가 있습니다. 토호제. 토호제가 뭔지 압니까? 토호제가 뭐냐면 자기가 여기에 전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 2년 계약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만기가 26년도 8월이다 치면요. 예, 여기에 다른 사람이 집을 살 수가 없다고요. 서울에 A 아파트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사면요. 여기에 시입주를 하지 않으면은 예, 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토호제입니다. 토호제입니다. 이 토호제가 있는 한은요, 이 집을 살 수가 없다고요. 계약갱신권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서울에는요, 전월세 물량도 없을 뿐더러 신규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입주를 해야 됩니다. 실입주를 해야 된다고요. 실입주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이 이리 빠지잖아요. 금 가격이 이리 빠지잖아요. 이리 빠져버리면요, 뭐라고, 금 가격이 이리 보라고, 이 순간적으로 이리 빼잖아요. 이 보십시오. 이리 빼면 또 올라갈 수도 있네, 이렇게요. 이런 높은 변동성을 줄 수도 있다고요. 금은 가격이요. 이 보라고요. 와, 아주 무섭네요. 근데 이 구리 가격을 보면요, 다 왔거든요. 다 왔다고 이 보라고요. 구리 가격을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버렸거든요. 아주 무섭네요. 삼성 구리 선물이 보니까. 예, 제가 주식을 사지 말고 부동산을 사자고 제가 주구창창 최근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주식시장의 큰 손이 누굽니까? 예, 큰 손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사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다 사고 있다고요. 지금 국민연금한테 외국인들이 어제 금요일 날이 뭐죠? 약 2조 원어치를 갖다가, 외국인들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주식을 2조 원, 1조 9천억치를 던졌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이 돈을 갖다가 전부 다 국민연금이 다 받아줬을 겁니다. 국민연금들이. 정확한 액수는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네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좀 더 올라갈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겠네요. 하이닉스, 동바이텍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네요. CJ도 좋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은 일단 정권주밖에 저는 볼 게 없다 생각합니다. 정권주가 가장 세지 않습니까? 정권주, 동일채밀캠 이런 것들은 때려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크네요. 예, 정권주가 가장 셀 것 같습니다. 정권주가 가장 세고요. 프로텍도 이것도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이잖아요. 리노공업, 이런 거는 꼭지가 놓았네요. 와, 다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동아일텍이 뭐죠? 이것도 일종의 OLED 관련되는 종목이죠. OLED 관련되는 종목이고, 후공정 검사 장비네요. 예, 정착 장비네, 정착 장비. OLED에서 정착 장비가 가장 힘든 공정입니다. 원래요. 고형, 이런 것들 참 잘 나가네요. 참, DNF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DNF도 반도체 관련되는 화학물질이잖아요. 이 종목도 일종의, 방막 재료 전문업체네요. 소자리 형성 방막 재료를 만드는 회사네요. 전련막을 사용해가지고, 저온 공정용, 웨이프 팬을, 이 웨이프 같은 거 만들 때 전련 같은 거 하는 거, 산화 반응 같은 거 막아주는 확성 방지, 이런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소재 회사입니다. DNF보다 상당히 좋잖아요. 이 부채 비율이 5%밖에 안 되네요. 상당히 좋네요. 예, 그리고 뭐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종목들이요. 예, 코미코도 참 좋은 회사잖아요. 코미코 UV율이 4,900%고, 이에서도 일종의, 보면요,
세라믹, 세정이네요. 세정 장치입니다. 예, 세정하는 반도체 장비네요. 장비용 부품이다. 세정 코팅하는 그런 회사네요. 코미코가. 세정하고 코팅하는 회사입니다. 코미코도 참 좋은 회사잖아요. DNF도 좋은 회사고요. 참 이지홀딩스가 너무 잘 가네요. 최고의 종목이네요. 이지홀딩스가요. 제가 보기엔 참 잘 맞네요. 이지홀딩스가 이 닭이도 닭, 마니카, 오리훈제, 예,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배당이 약 9%고요. SK도 상당히 좋잖아요. SK 좋고요. 예. 예, 이제는 종목이 좀, 예, 반도체 종목보다는 반도체도 나가긴 나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너무나 멀리 나갔거든요. 이제는 조금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 로봇, 지금 현재 가는 게 로봇이 살아있고요. 로봇이 살아있고, 아직까지요. 그 다음에, 예, 지금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SK스퀘어 이런 것들은 끝없이 나가겠죠. 예, 설브레인 이런 것도 상당히 세고요. 예,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잖아요. 너무 세네요. 일종의 저는, 예, 라온 로보틱스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예, 라온 로보틱스가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예, 다른 로봇보다는 라온 로보틱스가 보면요, 유보율도 뭐 그럭저럭 있고, 배당도 좀 주고요, 부채 비율도 좀 있고, 뭐 괜찮고요, 신용장고가 좀 높네요. 야, 로보티즈가 결국 나가네요. 로보티즈가, 참, 로보티즈, SPG 같은 거 상당히 좋잖아요. 예, 이런 것은 로봇은 가져가야 됩니다. 태성 같은 거, 이 로봇이잖아요, 태성도 일종의 금속이죠, 금속. 예, 식각 설비를 자동화 설비네요. PCB 업계 1위다. 예, 자동화 설비. 예, 이런 거 하네요. 뭐, 관절이랄까, 이런, 예, 표면 설비. 예, 이런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태성이요. 태성도 좋고, 일단 로봇이 가장 쉽니다. 이 태성, 이런 거, 로보티즈, 이런 거는 다, 라온 로보티즈, 이런 것들은 다, 로봇 관련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되는 종목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이,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세고요. 예. 오늘은 뭐, 서브 TNT 이런 것도 상당히 세네요. 서브 TNT가 보면은 관광이잖아요. 관광요. 임대업, 관광, 호텔, 예, 롯데 관광개발공사 같은 거, 관광도 참 잘 나가네요. 예, 이런 것들도 잘 나가고 있고요. SOE 이런 것도 SOE이 엄청나게 세네요. 유가가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유가가, 야, 예, 지금, 좀 살만한 종목이 지금 현재 제 생각은요, 일종의 최고 센 종목이 일단 미래에셋 증권 같은 거요. 미래에셋 증권을 이런 증권주들을 일단 가지고 가야 됩니다. 증권주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은 조금, 예, 조금만 가져가야 됩니다. 미국이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작살을 났거든요. 속된 말로요. 작살 났습니다. 작살. ASML 한번 볼까요? ASML을 보면 바로 알거든요. ASML을 한번 보겠습니다. ASML을 보면요. ASML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TSMC, 예, 타이완 셈이죠. TSMC도 맞았고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요. 떨어질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만 일단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제품 봤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것도 아마, 예, 세계 조정, 엔비디아는 세계 조정 안 하네요.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크게 조정하지 않고 있네요. 예, 그러면은, 예, 저는 생각은요, 이제는 부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예. 정부 정책은요, 그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요.
자, 이 부동산 대책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엄청나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 이 부전지금 먹고 가래, 염증, 독소, 녹을 싹 닦아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포구 성동구도 이제 월세 300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월세 300이에요. 그러면 월세는 우리가 세후로 떼가잖아요. 세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맞벌이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소득은 그냥 임대소득으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돈을 못 모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강남은 지금 월세 뭐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도 막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야 미쳤다라고는 생각하겠지만 매매 금액 대비 월세 수익률이 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걸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월세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보통 1%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저 일본 부동산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본에서 다주택자가 일본까지 진출하려고. 한국에서는 다주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부동산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그래도 한국이랑 좀 유사한 성격들이 좀 많아서 일본 부동산 관심 많았고, 일본에서 이제 부동산 자산 운용 하시는 대표님이랑 해서 미팅을 할 기회가 있어서 화상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 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이 투자 수익률 얼마를 원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월 현금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출을 받아, 일본에는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만 충당할 수 있을 정도면 좋아할 것 같고, 우리는 매매 시세 차익을 해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도쿄 집값이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우리가 뭐 분석할 수 뭐 없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한국의 월세 수익률이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1% 정도 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무이자 대출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왜 이렇게 월세가 낮았을까는 전세제도가 있는 덕분에. 그러면 전세제도를 공격하는 사람들, 전세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는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럼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월세화거든요. 그럼 월세를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다. 거의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세가 없어져 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시장이 적응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전세가 없는 외국은 그래서 매매금액이 싼가요? 월세 수익률이 이제는 매매금액 기준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만 우리가 수익률 그래도 한 4%는 돼야지, 3%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30억짜리 주택이면 월세 얼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90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른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을 하십니다. 예, 이런 사람들의 의견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이런 한문도, 이런 놈들은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놈들입니다. 놈들요. 예, 놈들. 예,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부동산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동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요. 이 사이트가 좀 이상하네요. 부동산. 예,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이거 말고요. 야, 이거 볼까요? 투기꾼. 지금 서울에 인허가 물량을 내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안 해줘버리면요, 방법이 없다고요. 옛날에 박원순이 때 인허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우파 정권이 들었어도 좌파가 안 내줘버리면요, 안 됩니다. 건매물이 나오거든요. 이 건매물이 나온다고요. 건매물이 바로 소화돼버립니다. 서울은요. 예, 집값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유치원처럼 맥락도 못 알아본다. 이렇게 말이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이 앞으로 충분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요, 특히, 예, 놀라운 부동산, 한정훈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한정훈 부동산을 볼게요. 한정훈 부동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해 줘서 거래가 잘 되게끔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하는 세금을 좀 더 높게 매기면 사람들이 시중에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본래 이게 기저였거든요. 보유세는 뭐예요?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보유세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다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왜? 얼마 전만 해도 취득세를 좀 완화하려고 뭔가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거래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거래세를 완화하면 양도세도 완화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의 세트예요. 취득세와 양도세는. 플러스 30%니까 보통 세무기장 10만 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하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한동안 잠깐 동안 매물이 나오겠죠, 시장에. 왜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하는 게요. 아유, 그러면은 차라리 증여하자. 그러니까 증여로 돌아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동산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시장의 흐름은 항상 반복되더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를 거울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시한을 줬어요. 6개월 정도 시한을 주고 6개월 내에 팔아라. 그렇지 않아요? 6개월 후에부터 양도세 중과되니까 파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물건이 좀 나오긴 했어요. 많이 나온 거는 일부 물건들이 나오긴 했죠. 하지만 딱 양도세 중과가 될 때부터 완전 물건이 잠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급은 부족하고 물건은 시중에 없고,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는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해져서 서울의 중심 지역들의 집값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거래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 지역들은 당연히 최고가 갱신했고요. 그리고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도 지금 정거점까지 지금 공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서울시장이 노력을 하고 있죠. 노력하고는 분명합니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재개발에 걸리던 기간을 갖다가 단축해서 한 12.5년으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지정은 어마어마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에 재개발 지역. 우리는 그런 지역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가 정말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에 집값 잡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공급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한 30년이 아니고 한 20년으로 낮춰주고요. 공급 많이 해라.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급이 많으면. 단 사람들이 원하는 곳,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다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너무 규제의 밀변도로 가게 되면요, 사실 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정부도 저는 좀 안타깝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결국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공급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특별한 게 없어요. 기존에 얘기했던 거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니까 용산 국제무지구, 정비청 있죠. 용산 국제무지구에 본래는 서울시에서 한 6천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국토부에서는 만 가구를 넣겠다. 만 가구.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8천 가구만 넣어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국토부에서 만 가구를 넣겠다. 결국은 이번에 나온 것들 보면은 공공청사라든지, 유휴부지 이런 데들에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연
과연 이런 것이 협의가 다 되고서 한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지 별로 9월 7일날 어떤 97 대책과 크게 뭘 늘리겠다 얘기는 이 분양 정부 때랑 지금 거의 간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똘똘한 한채 썰림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똘똘한 한채 썰림이 더 심해져서 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주간 이슈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재테크는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움직여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재테크 꼭 성공하셔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자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승훈이 부동산을 볼게요. 예, 세금으로 보유할 것인가 팔 것인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4분짜리네요. 이건 저번에 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거 이승훈이 말고요. 또 이거는 6일 전이고요. 이거는 23시간 전이네요. 이 부산 부동산이고, 예, 이 말 나올 때 집 제발 사세요. 한번 볼까요? 이거요. 이거 말고 푸드 쿠 TV 말고 이웃사랑 TV.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사랑 TV. 이웃사랑 TV. 예, 이 방송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대. 그럼 비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 자체가 잘 이해가 됩니까?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화목하고 편안한데 아파트 이름이 화남이야. 갈비탕이 한우라는데 미국산이고, 수제 양념 돈가스가 애들 술안주고 아빠 간식용이야.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콘서트를 즐기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 콘서트를 안 하죠. 어린이 골프 교실이 무료인데 10만 원이고, 냉커피가 따뜻하고, 여기는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주차장이고, 청소년은 출입 금지라고 하는데 후문 쪽에 뭐가 좋은 게 있나 보죠. 청소년은 뭐가 후문으로 가면 뭐 주나 봐. 그러니까 요점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번 매사가 욕할 뻔했다. 말장난이라고. 양립이 안 되는 것만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양립이 안 되는 걸 매번 그럴싸하게 얘기를 한다고. 공급을 늘린다며. 응? 오늘 공급 대책 나왔죠? 저 오늘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겁니다. 블로그에 잠깐 써놨는데 블로그에 써놓은 게 답니다. 분석할 가치가 없어서. 규제를 하나도 안 푸는데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응? 정비사업 규제를 하는데 공급을 어떻게 늘리냐고. 주거기회를 확대시킨다고 해놓고서는 대출 규제를 지금 강화를 해놨어. 주거기회를 어떻게 확대를 시키니? 대출 규제를 그렇게 막아놨는데 이번에 대출 찌라시 계속 도는데 대출 이제 25억 이유는 아예 안 해준다며. 여하튼 나중에 나오면 확정되면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주택시장 존중한다고 해놓고서는 세금 확대 정책을 결국에 하는 거죠. 이 발언들이 앞뒤가 다 안 맞아. 블로그 보셨다고 푸른하는 일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말이 너무 쉬운 사람인 것 같아. 보면 볼수록. 특히 이번에 나와서 다주택자들이 이번에 매물을 내놓게끔 하겠다는 뉘앙스로 또한 4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똑같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가 늘어난다는 이런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적 소유권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 거래.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이거는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되게 본인이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놓고서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그게 오늘 청와대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랑 맥락이 같은 거죠. 들고 있으면 후회할 거라고. 저렇게 징벌적인 세금을 올려서 집을 팔게 만드는 거는 되게 막 시장경제 원리를 막 존중해 주는 걸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6개월 전엔 또 이랬으니까. 세금으로는 집값을 안 잡겠다며.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라고. 이거 뇌졸중 초기 증상이야. 이거 기억을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한 말을 잘 기억을 못한다니까. 어떻게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는다고 6개월 전에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러냐. 혹시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혹시 쌍둥이가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이재명 대통령 쌍둥이가 있는 거야? 오남 이녀 중에 5째라고 하던데 5쌍둥이인 거야? 어떻게 저번 주에 한 말도 그냥 뒤집어 버리냐.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며. 21일 날에 나와가지고 지금 8일 전에 얘기한 것도 뒤집은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이렇게 세금으로는 집값을 못 잡겠다며. 왜 이렇게 사람이 가벼울까? 참고로 제가 이 지점을 왜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냐면, 오늘 제가 계속 이 지점을 서두부터 끌고 오냐면, 여러분이랑 저랑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한 나라의 정책이라는 건 말입니다. 방향성이라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나는 일관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인생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하거든. 그래서 이 일관성이 보장이 안 되면 국민들의 삶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살아감에. 제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나를 세워서 비판을 했었겠죠. 사실 지금 이런 모습만 봐도 일단 저는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다 떠나서 내가 사실 양도세랑 보유세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단 대통령 말대로 내는 세금이 양도세인 거고, 그쵸? 팔면서 내는 세금, 들고 버티는 세금이 보유세라는 건데, 사실상 양도세가 다주택자는 이제 82.5%까지 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유세를 더 올린다는 건데, 참고로 지금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도 지금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무조건 투기꾼이라서 다 죽여야 되는 거냐고. 응? 맨날 텍사스 해운대구민 여러분, 임플란트 우리나라는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 혜택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그걸 지적하는 거라고. 하물며 그 재산세로 그렇게 악명이 높은 텍사스도 좀 봐라. 맨날 텍사스 얘기를 하는데, 그 텍사스도 1주택자랑 고령자랑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재산세 부담을 극단적으로 낮춰주죠. 심지어 텍사스에는 아예 소득세가 없습니다. 알고는 있니? 그 소득세가 아예 없어가지고 거기가 그래서 재산세가 높아진 거는 일단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가 무식한지를 모르니까. 맨날 기사랑 맨날 방송에서 텍사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와서 띄워드립니다. 진짜 맨날 텍사스 사례 보면서 미국처럼 보유세 올리지 않은 새끼들, 너네 진짜 병원 가야 돼. 너네 여기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아산병원 내가 예약해줘야 돼.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가보라고.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높은 거라고. 그런데 심지어 거긴 공제 혜택이 엄청 많아. 근데 지금 다 스위스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과도한 보유세가 있었던 나라들에서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한, 여러분, 보유세 부담이 실제로 늘어서 실제로 집주인들이 실제로 자기 집을 막 매물로 던진다고 칩시다. 중앙대 교수도 그렇고, 건국대 교수, 시립대 교수 모두가 보유세가 오르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7억 싸게 팝니다. 급매물까지 버티던 집주인도 발동동. 뭐 당장 뭐 매물이 당장이라, 이때를 보면 양도세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일산의 식사동까지 고점 다 넘기고 정말 말 그대로 불장이 왔습니다. 이거 그래프로 봐볼까? 로켓 쏘는 거죠. 참고로 이 모든 것이 양도세 중과 딱 하나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임대차 3법도 있었고 가지가지 망법이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말하려는 거는,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를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야. 이따위 사상을 가진 사람이 집권을 하면 저렇게 됐다. 어제도 제가 써놨는데, 양도세
예, 이거를 잘 보십시오. 예, 이분도 이런 생각이고요. 저도 이 생각과 거의 100% 찬성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부동산 방송을 한번 볼까요? 사이다. 사이다 부동산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얼음 사이다인가? 이 사이다 부동산이 없네요. 얼음 사이다라 봐야 되나? 얼음 사이다. 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마 월요일은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을 하겠지만은 잘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